그거에 대한 일말의 반성이 없고 잘못했으면 법대로 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입장을 가지고 한 명의 해고자에 대해서 관리과장 면담을 했었고 캠퍼스 관리과장님께서는 이 문제까지 한 명의 해고자는 60일이 넘게 해고가 돼서 배를 해냈고 아시겠지만 정문 앞에서 1인식을 해왔습니다. 지금 보통 우리가 노동자로부터 집회를 하면 2시, 3시 이렇게 잡습니다. 식사하고 든든한 빗기운으로 일하는 게 우리 노동자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점심시간에 쪼개가면서 우리가 학생들을 만나야 되고 2014년 10월 30일 기간제 운전원 고용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 면담을 바로 요구했지만 바로 서울대학교에서는 노동조합 조합원이 누구냐 바로 조합원 색출에 나섰고 탈퇴를 독촉했습니다. 이 문제를 계속 해결하고자 나서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제3자가 어떻게 서울대학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부당노동 행위를 자행해왔고 학내 집중 실천에는 차량계 이봉철 반장이 우리 조합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휴게 시간도 근무 시간이다. 군대라고 생각해.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보고된다고 보면 된다. 라는 발언을 하여서 그러나 두 명의 해고자는 계약이 연장될 시 무기직 계약 요건이 될 수 있으므로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공대위와 함께 해고자 원직 복직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며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을 위해 계속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32년 전에 처음 이 학교에 발을 디딜 때 이렇게 산골짜기다가 학교를 만들어 놨나 들어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데모하지 말라고 이렇게 산골짜기다가 학교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 대학로 동숭동에 있을 때 거기서 데모하면 맨날 종로로 나가고 막 그러니까 여기다 모아놓고 데모만 더 많이 했죠 그때. 네, 엄청나게 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말을 좀 하고 싶은데 우선 하나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이유가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셔틀버스는 안전하게 운행을 해야 됩니다. 이 버스가 안전하게 운행을 하려면 운전을 하는 기사분들이나 이 버스를 관리하는 분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그리고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가 당연히 주어져야죠. 아니 기사님이 11개월 계약을 해서 며칠 지나면 이제 내가 계약 갱신될지 아니면은 계약을 연장하지 않아서 잘릴지 모른다. 그런 마음으로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그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해서 돈 몇 푼 더 받겠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수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학 당국이 다른 걸 다 떠나서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안전 문제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나라가 OECD에 10몇 위가 된다는 둥, 수출 몇 위가 된다는 둥 그런 소리들 막 하는데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라고 하더라도요. 웬만한 교육 과정에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교육을 다 합니다. 그거는 기본 시민 교육 같은 거예요. 아까 얘기를 들어보면 그 중간 관리자들이 조합원들에게 하는 말,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한다는 둥, 없어질 거라고 하는 둥, 아니,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세상에 사장만 있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의 회사는 사장하고 직원이 같이 있어요. 사장은 말이죠. 100명 되는 직원이든 1000명 되는 직원이든 10,000명 되는 직원이든 내가 100명, 1000명, 10,000명 다 먹여 살려주고 있으니 니들 내 말 잘 들어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100명, 1000명, 10,000명이 보기에는 우리 때문에 당신 하나가 먹고 사는 거야 이놈아는 말이 당연히 나오는 거죠. 사장 혼자 잘해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든지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든지 그것이 움직여가는 법이죠. 그래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거 아닙니까? 노동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
조차도 만약에 없다면 서울대학교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제가 32년 전에 이 학교 들어올 때 데모는 절대로 안 해야지 이렇게 맹세하고 들어왔는데, 그때는 정경이 이 학교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여기 잔디밭이 전부 다 장미밭이었어요. 장미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게. 저 뒤에 도서관에는 전부 다 쇠창살 다 둘렀어요. 왜냐면 저기서 저기서 투신하는 그런 학생들이 막 속출하고 저기서 데모를 하고 막 그래가지고 저는 선배가 저기서 떨어져서 죽는 것도 직접 봤습니다. 아니 근데 3월 달에 그 학생들이 데모를 열심히 하면은 여기 들어와 있는 전경들도 심심하지 않을 텐데 그때 조금 좀 조용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경찰놈 하나가 여학생 선배를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배가 4학년 여학생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잡았는데 학생이 아닌데 학생증도 있고 도서관 출증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그 전에 5명이 미수 사건이 있었어요. 야, 근데 학생들이 그 경찰을 계속 붙잡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수사하려면 누구한테 넘깁니까? 경찰한테 넘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거죠. 그게 진짜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학생 선배들이, 여학생 누나들이 막 이제 데모를 하려고 하는 막 움직임이 생긴 거예요. 저는 그때 대학 당국, 서울대 교수님들이 직접 나서서 제자도 보호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데모하면 너희들 그냥 두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을 피력했다는 말을 제가 듣고서 그때 야, 서울대 교수들도 될 수 없구나. 배운 건 많을지 몰라도 자기 제자조차도 보호하지 못하는, 자기 학교 안에서 범죄가 일어났는데도 범죄자 처벌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그날 제가 처음으로 데모를 하고 이 노숙집 가서 술을 취하도록 마신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도대체 30년이 지났는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대학 곳곳에 비정규직에다가 아직도 노동조합에 대한 기본 소양이 없어가지고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노동조합법을 어겨서 노조를 탄압하려거나 하고, 도대체 이런 학교에서 법을 가르쳐서 뭐합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도 못하는데. 사실 제가 현역 의원이기만 하면 서울대 총장을 이번 가을 국감에 좀 부를 텐데, 그래서 당신 월급 얼마 받냐고, 당신 11개월 기간제로 똑같은 월급 받고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서울대 공원 비정규직 문제 해결할 때 서울대 공원장 붙잡고 국감장에 끌어내서 그렇게 해서 당시에 해결했습니다. 그 교육위원회에 있는 다른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협조 요청을 해서 이 문제 꼭 해결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살자! 해고는 살인이다! 해고자를 온직 복지시키고 고용안정 정치할 것을 결의한다! 결의한다! 노동조합 활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다! 우리는 노동 탄압을 분쇄하고 민주노조를 사수할 것을 결의한다!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하여 서울대 내 학생, 교수, 직원, 지역단체와 함께 연대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네, 이것으로써 약식 집회 마무리하고 이 투쟁이 반드시 승리할 때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네,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